오늘은 공매 물건 입찰하실 때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으셨다고 해도 이 잔금 납부하실 때는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실 때 공시가격을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경매 물건 한번 보시면은 안성시에 소재한 감정가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이고요. 4,800만 원 정도 유찰이 돼서 1억 1,2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의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 초과니까 만약에 주택이 100채가 있었다. 기존에 100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겠습니까? 2024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보시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이죠. 이 물건이 이제 101번째 아파트가 될 텐데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니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4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격이 확 내려갔습니다. 시세가 좀 떨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9,410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이 됐으니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물건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이 아무리 100채가 있었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가 않겠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101번째로 취득을 하고 102번째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이 물건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니까 주택수에 산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은 100채만 있는 걸로 산정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또 주택수에서 산입이 안 되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 중과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하실 때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혜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2025년에 공시가격이 발표가 된 것이 2025년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 공시가격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25년도에 공시가격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이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는 변동이 될 여지가 있고요. 이 금액은 5월 30일 이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기만 없다고 한다면 이 9,400만 원이 2025년에 공시가격이 될 테니까 취득하실 때는 이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감정평가 금액을 보시면 1억 6천만 원에서 유찰이 돼서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잔금 납부를 한 6월 초쯤에 하실 겁니다. 그때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억 이하였다가 반대로 올해 1억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줄 알고 입찰을 했는데 2025년에 기준 공시가격이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1억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초과부터는 이 취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고 또 주택수에도 산입이 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하실 때부터 이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를 유지를 할 건지 지금은 1억 이하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1억 이하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열람이 가능한 기간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도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4월 2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등록된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세법 개정안이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3주택부터는 8%가 적용이 되고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지방만을 2억 원까지로 완화가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의 큰 혜택이 어떤 거가 있었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 제외, 두 번째로는 주택수 산입 제외인데 이 지방 물건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 그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을 보시면 소급 적용입니다. 시행은 4월 29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2025년 1월 2일을 포함해서
이 시점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모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입도 제외가 될 수 있고요. 보도자료에 Q&A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Q&A를 보시면은 이 적용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다 적용이 되고요. 혹시라도 기존 주택 100채가 있으셨는데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짜리 물건을 한 3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과세율로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비수도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방은 이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경기도 안성시에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물건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중과 제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비수도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이나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포함되는 사업시행 구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지방 물건이고 공시가격이 2억이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확대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매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경상남도 진주시 평고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진주시여서 지역이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 인구가 2025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3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진주시에서 가장 상급지는 이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입니다. 충무공동을 보시면은 이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7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남양주시 전체 평균 가격이 1,4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당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평고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주시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9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평균 가격보다는 이 평고동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공동, 가자동, 그 다음이 평고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 저가 주택이고 좀 구축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세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8,100만 원인데 전세가가 실거래된 걸 보시면 1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된 1층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매매가는 아직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세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부동산 평균가를 보시면 매매 평균가가 1억 9천만 원 정도인데 하위 평균가가 1억 7,500만 원이고요. 이 아파트가 1층 물건이니까 하위 평균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위 평균가 1억 7,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거래 흐름인데 1년 동안에 1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년 20건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건 이상 거래가 된 해도 있고요. 5년 정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도 저가 아파트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다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저가 아파트는 물론 또 물건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호가도 한번 보시면은 저층 또 1층의 호가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리모델링이 돼 있다고 하니까 수리가 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수리가 안 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얼마쯤에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시세 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입찰가를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을 지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 이 101호의 공시가격이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된 시점이 4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월 29일 이전에 이 물건을 만약에 입찰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주택이 100채가 있으셨을 때 이 물건의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가니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취득을 하시면 이 물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이 물건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때문에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까지 취득세 중과 제외가 되고요. 또 주택수에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공시 가격이 1억 8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중과 제외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저가 아파트들은 충분히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죠. 거래량도 충분하고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지방 물건이라고 해도 뭐 장기 보유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매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도 거래량이 충분하니까 단기에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호가를 봤을 때 또 KB 부동산 평균 시세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최저가인 1억 6천 290만 원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돼가지고 1억 4천만 원 중반대까지 유찰이 됐을 때 입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수리가 안 된 물건이 1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저가 인근에 입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뭐 특별한 하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서류는 이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권리 관계를 정리를 해놓은 서류인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이 법인이 전세권자로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날짜를 보면 제가 확인했을 때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낙찰자가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해금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지 못한 보증금을 여전히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전세권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전입신고일자가 미상입니다. 이 전입신고일자가 미상이라는 것은 전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전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는지 서류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법인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원하는 법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에서 선정한 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임차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거면 대항력이 있게 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또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따로 임차권 따로 이렇게 권리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LH나 뭐 지방공기업처럼 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테니까 이 전세권으로만 권리관계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물건, 공매물건 입찰하실 때 공시가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 공시가격이 특히 4월이나 5월쯤에 잔금 납부하실 점에는 가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입찰할 때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줄 알았는데 잔금 납부를 할 때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인 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할 때 공시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지방의 저가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이 주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더해가지고 또 공매로도 이 지방의 물건들 입찰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행꿈사에서 5월 15일부터 공매 낙찰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 낙찰반에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2억 이하인 주택이랑 또 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안에 있는 주택들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거 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택들 소액물건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행꿈사에서는 법무법인 열린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컨설팅을 받으실 만한 물건들도 이 공매 낙찰반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찰하실 때 다른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거나 불안함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공매 낙찰반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물건 검색하시고 또 입찰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저랑 소통하시면서 입찰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낙찰 받으셔가지고 명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행곰사 유튜브 출연만 해주시면 명도도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입찰부터 명도까지, 물론 입찰가 산정은 해드리진 않고요. 입찰가 산정은 별도로 이제 컨설팅 영역이다 보니까 별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공시가격 내용,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꼼사의 빌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